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성공 스토리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루하루 행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희망뿐이었어요. 자기계발 독서나 성공 스토리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어느 날 제 인생이 크게 바뀐 몇 가지 포인트가 다가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고 오셨다는 건 평소에 보셨던 영상과 달리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이 있을 걸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아직 30대 초반밖에 안 됐지만 지금까지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수백 권의 책과 수백 편의 영상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 동안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자기계발, 영상 이런 거 보면서 하나도 안 바뀌었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은 듣기 싫은 내용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항상 잘 될 거다라는 희망만 있는 얘기는 아니라서 거부감이 좀 들 수는 있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듣고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특히 월급 외에 스스로 돈을 벌어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퇴사 예정이신 분들은 특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10대 시절을 처음 얘기를 꺼내는데요. 저는 정말 10대부터 위인전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런 위인전을 보면서 저는 어릴 적에 좀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게 어릴 적부터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후반부터는 정말 일로서 성공하고 싶고 일로서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 20살쯤에 들어갔었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정말 치열하게 독서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자기계발,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 이런 것들 영상을 정말 귀에 항상 꽂아서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몇 년간 얘기를 들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움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자기계발 영상이나 책 읽는 거랑 동기부여 영상 이런 것들은 정말 100% 중에 한 30% 정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도움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수년 동안 자기계발 영상도 보고 미라클 모닝을 했는데 자존감은 되게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성공 스토리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루하루 행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희망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지만 제 인생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성공 스토리와 책에만 빠져 살다가 제가 어느 날 김승호 회장님이 진행하는 사장학개론 독서 모임 같은 교육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옆자리에 어느 한 중년 아저씨가 계셨어요. 아저씨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그분 형님이세요. 형님. 저보고 바로 웃으며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오, 마산에서 온 청년 반가워요. 나 월세 2천만 원 받는 남자예요. 이런 식으로 첫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이 인사말이 재수없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와, 미쳤다. 실제로 월세 2천만 원을 받는다고? 내가 지금 월급 한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월세가 2천만 원 들어온다는 거잖아 하면서 저는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님과 되게 친해졌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이 형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새벽마다 신문 읽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자극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런 형님들도 만났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자극으로 인해 또 몇 년간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것마저도 제 인생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이 형님을 만나고 나서 주변에 그러니까 부자를 두고 나서도 제 인생에 큰 변화는 없었고 제 인생에 지나고 보니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자기계발이나 자기계발 책이나 자기계발 독서나 성공 스토리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어느 날 제 인생이 크게 바뀐 몇 가지 포인트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내는 동안 회사에서 갑자기 인수합병을 통해서 제 회사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퇴사를 2달 뒤에 해야 된다라는 고지를 통보를 받았어요. 100%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장 돈 벌 수 있는 거,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일단 시작을 했었고 그게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안 좋은지 그런 공부조차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개발 때 배웠던 어떤 분석하는 방법, 장단점,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전혀 몰랐고 그냥 지금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다음날 사업자 등록증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이라는 걸 그냥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미라클 모닝이 어쨌든 도움이 되더군요. 새벽에 일어났던 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아침 일찍 상품 소싱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소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과정 어렵다고 생각했던 걸 정말 쉽게 해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점점 재밌어졌습니다. 어렵고 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과정이 정말 술술 풀리고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이 과정 안에서 재미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을 3개월, 4개월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한 달에 이제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넘는 걸 이 짧은 시간 안에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깨달았던 거는 제가 자기개발 영상이나 자기개발 도서를 몇 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그 10년 동안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 3개월 만에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서 누군가는 돈 이렇게 버는 게 인생의 큰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제 목표는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고 남들에게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걸 처음 깨달았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법칙은 살면서 큰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사실 이 큰 선택은 대부분 큰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걸 실천하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게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주는 거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보면 퇴사하는 환경 안에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구매 대행을 바로 실천하는 그걸 저지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변화였던 거죠. 지금까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매 대행 이후에 몇 가지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새벽이와 같이 치킨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1등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만들자. 대한민국에 3,000개 치킨집을 한번 깔아보자.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니 치킨을 먹는데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치킨을 못 먹겠다. 그렇다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치킨집들은 다 구석에 박혀 있어. 그럼 치킨을 어떻게 포장하라는 거야? 그냥 메가커피나 컴포즈나 파리바게트처럼 좀 집 앞에 퇴근하는 길에 치킨집 있으면 포장하기 얼마나 좋은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치킨도 메가커피나 컴포즈처럼 정말 입지 좋은 곳으로 치킨집을 차려서 포장 할인을 해버리자. 구조적으로 가격을 못 따라올 거야 이 생각을 하였고 그 즉시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점포를 알아다녔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점포를 발견하자마자 계약금을 바로 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했던 거죠. 여기서 예전에 저 같았으면 이것 또한 큰 선택이라 생각하고 그냥 망설이고 주저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지르기를 깨닫고 나서 이번에도 그냥 저질러 보자라는 생각으로 바로 부동산 계약서를 썼고 큰 선택이 아니라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질러 버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치킨집은 다행히 정말 장사도 잘 됐고 창원에 2개의 매장 그리고 부산에 매장 하나를 내고 총 3개의 매장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물론 여기 3개 매장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1개 매장은 솔직히 실패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비밀입니다. 저질러야만 인생이 바뀐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저질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저질렀다가 인생 망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그 저지를 때 약간의 계산은 합니다. 계산이라는 게 이렇게 막 계산기 두드리고 엑셀에 막 그려보고 이걸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걸 내가 했을 때 손해보는 거는 뭔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 망할 정도냐 생각해보고 아니면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자, 이걸 리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로 들자면 구매 대행을 할 때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 그게 리스크가 어떤 게 있나요? 자, 리스크는 그냥 사업자 등록증 내는 비용이랑 제 시간 그 다음 약간의 돈 몇십만 원 정도 프로그램비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리스크는 제 인생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매 대행을 안 하고 다른 걸 했더라면 이게 인생에 어떤 큰 변화를 줬을까? 자, 이거는 사실 뭘 해도 이런 경우의 수 기회비용 다 생각날 건데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에 시간이랑 돈 몇십만 원 쓰는 거는 내 인생에 큰 지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요. 그럼 바로 그냥 저질렀던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리고 치킨집을 예로 또 다시 들자면요. 치킨집의 리스크는 그냥 여기 인테리어 비용이었어요.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는 게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이 5천만 원 정도는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상황 안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바로 저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리스크를 이 5천만 원으로 다른 데 투자해서 굴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5천만 원 정도는 내가 경험 삼아 투자할 수 있는 돈이야. 그러면 그냥 저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저지르는 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되게 이런 것들을 많이 써먹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 한번 쭉 나열을 해보자면요. 제가 제일 처음 사업했던 거는 여성의류 쇼핑몰 인수할 때였는데요. 거의 한 달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구매 대행을 하는 거,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 이것도 사실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고민을 하고 저질렀어요. 왜냐면 다른 회사 들어갈지 이 고민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거. 이것도 고민하는 거 10일도 안 걸렸습니다. 그냥 바로 촬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구매 대행 비즈니스가 잘 되다 보니까 서울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이거는 일주일 안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해외 출장이 있어서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한 10분 안에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대부분 한 1-20분 안에 거의 다 결정을 하고 저질러 버립니다. 이 모든 저질름으로 인해서 제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 여러분들도 인생에 저질러야 되는 순간들이 몇 번씩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요즘에 결혼 많이 안 하긴 하지만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 결혼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말 저질렀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저질렀던 거라고
사업하다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안 좋은 느낌인데, 사실 이거는 사랑해서 도장 찍는 것 자체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조금 반농담인데요. 결혼하는 거는 사업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결혼하는 건 사실 한 명과 결혼하기로 선택하고 이 사람이랑 어쨌든 오래 살아야 되고 애기도 있으면 돌이키기 더 어렵잖아요. 물론 전 돌이킬 마음 없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사업은 언제든지 돈으로 때우든 시간으로 때우든 폐업을 하든 돌이킬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냥 내 재산으로 남아있다니까요, 그 경험들이. 그래서 오늘 제 인생을 크게 변화시킨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이 댓글에 내가 저지르고 싶은 거 아니면 저지를 것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편에는 제가 저지르고 나서 그럼 저지른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시면 솔직한 에세이를 앞으로 영상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